예, 일요일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조금씩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50대 부부가 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돌아다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최근 정부는 자가격리 앱 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었는데 말입니다. 자가격리자 수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34,000명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자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고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 앱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집 뉴스탑10 오늘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네. 정부는 당시에는 다소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군포의 한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앱은 본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꽤 많은 시간을 밖에서 활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만 명이 넘어가다가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양심이나 준법 정신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포에 있는 이 부부 같은 경우도 보면 자가격리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앱에서 이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집을 벗어날 경우에 이제 이게 신호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전화기를 놔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밖에 나가서 뭐 김밥집도 가고 벚꽃방도 가고 실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홍콩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자가격리하는 분들한테 전부 다 손목 팔찌를 전부 다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전자팔찌를 채워서 집을 벗어날 경우에 실제로 이게 다 울려서 당국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핸드폰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지금 오늘도 81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이 산발적 집단 감염을 불러오고 계속적인 어떤 면에서 보면 감염이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제가 앞서 짚어봤던 로또 파는 데라든지 김밥집, 은행 ATM 말고도 물론 미술관이 닫아서 가진 못했지만 이 군포를 넘어서 경기도 전반, 용인까지 방문했는데 그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6일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저기서 접촉했거나 아니면 방문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정말 그렇고요. 또 자가격리 앱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자가격리 앱을 믿고서 사람들 관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이제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활용된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저는 따를 거라고 봅니다. 자가격리 앱을 잘 따르겠지만 개중에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례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조금 더 방역 당국이 자가격리 앱 위에 이걸 또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가격리 앱은 자신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네. 군포의 50대 부부의 활보가 꽤 주말 사이에 큰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오늘부터 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하여 전체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 자가격리 위반자 경찰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총 위반자 137명 가운데 59건, 63명을 조사 중인데 지금 절반 이상의 위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만큼 정부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위반자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이제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래서 얼마나 엄중해 보는지 봤더니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그럼 이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고 해도 실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저는 과연 이 정도로 이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을 다 제어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일벌백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을 때 혼자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녀간 식당 문 닫아야 되죠. 회사 갔으면 회사 다 직원들 또 추가 밀접 접촉자 분류되어서 자가격리해야 되죠.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 제주도에서 유학생 A씨에게 1억 3천만 원 가량의 소송을 걸었던 것처럼 정부 당국에서도 좀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야만 자가격리자들의 이러한 일탈로 사회 갈등과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사실 처벌을 아무리 높여봤자 결국에는 후속 대책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중에 많은 비중이 해외 유입이 되면서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하면서 고생하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대응책 마련이 없다면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인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국내 국민들의 여론마저도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이 곳곳을 훑고 다닌 자가격리자들 말고 정부의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추가 확진자 절반이 이제는 해외 유입자라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18살 한국인 유학생이 이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귀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또 하나 알려졌습니다. 이현정이 네. 이것도 또 하나의 일탈 사례인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유가 다 이런 것 같아요.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했는데 해열제를 무려 20알이나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살 먹은 이제 학생인데요. 문제는 이제 20알 정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아마 이게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미국의 의료 체계가 거의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붕괴되다시피 해서 예. 본인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유학생 같으면 보험도 뭐 제대로 들어있지 않을 것이고 만약 코로나 걸려서 입원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개인 부담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 부모들도 뭐 국내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 가서 그래도 이 치료받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 열이 높으면 아예 탑승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37.5도가 넘으면 아예 탑승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열제를 20알 정도를 먹고 열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체크가 안 됐고 국내 들어와서도 체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이용해서 자기 차를 이용해서 부산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비행기에 탔을 때에 같이 탔던 사람들 공항에서 어떤 접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예요. 밀접 접촉자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 하나 때문에 지금 피해가 지금 무지막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좀 이 학생의 어떤 생각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의 이런 일탈적인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피해가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 그 비행기에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항에 있었던 사람들 다 검사를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40명 중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확진이 됐는데 문제는 그중에 24명은 공항에서 일단 검진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서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케이스 유학생도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확인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본인 집까지 갔을 때 또 어느 정도까지 누굴 만났느냐 이것도 꽤 문제가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무증상 감염이니까 들어가서 접촉한 사람들 차를 이용하고 또 내려갔을 때 휴게소 이용하고 뭐 이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모든 시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힘겹게 지켜온 이 상황 자체를 한두 명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흐트러버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열제를 복용하고 입국 시도를 하는 이런 꼼수 사례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단 일벌백계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탑승 전 또는 탑승 후에는 기내는 물론이고 이제 도착 후에는 그 이동 중에 또 이동하고 나서도 자가격리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큰 위험이 되고 그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게 일벌백계 잘해야 될 텐데 지금 배정수 선생님 좀 정리를 해보면 50대 군포 부부도 자가격리 앱 집에다 두고 집에 있는 척하고 나간 거고 열 안 나는 척 해열제를 먹은 거잖아요. 네. 이 사례들을 일벌백계로 좀 잘 다스려질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그게 의문이 듭니다. 그 일벌백계로 문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닌 것이 지금은 모든 관심이 이제 방역이 해외 유입 쪽에 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또 20대 또 만 18세입니다. 저기 미국 유학생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또 네. 이거는 해열제까지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 같이 탑승을 했던 승객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통과가 돼서 뭐 부산까지 사실 뭐 한반도를 이렇게 거의 뭐 다니듯이 여러 곳을 다니는 이 경우에는 무증상 상태에서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보면은 생활 그 방역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입국자들의 방역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냥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은 해결이 안 된다면 아까 장해찬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해외 유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것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그 수위 높게 강도 높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그 자가격리자 혹은 해외 유입자 일탈 사례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일요일이었잖아요. 전광환 목사가 이끄는 이제 제일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집회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최 교수님, 예. 글쎄요, 뭐 제가 이쪽에 목사님의 얘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정도면 계속 또 한 번 강행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뭐 물리적으로 강제가 안 된다면 법에 의해서 예컨대 벌금을 물리든 지금 현재 감염법 예방법의 제49조에 보면 집회를 했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300만 원씩. 그러면 그 벌금을 물리도록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계속하는 것을 뭐 물리력으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정력이 동원돼도 행정력을 방해. 오늘도 경찰이 400명이나 동원이 됐어요. 뭐 그리고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 100여 명이 동원이 됐고 그런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렇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예. 저희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이번 주 2주를 또 연장을 했어요. 영상 예배로. 왜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물리적 거리두기 하자고 정부가 밝혔고 그게 동의해서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저 교회 때문에 결국 물론 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는 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거는 종교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꼭 저렇게 모여서 하는 데만 계시는 거 아니라고 성경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모여서 하는 것 아니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예. 저렇게 굳이 모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전체에게도 불만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비판적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지적만 짧게 더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네. 성남교회도 그렇고 부천의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이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경우를 봤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우려를 정부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당국에 협조해야 되지만 수많은 다중시설들, 밀집시설들 지금 이제 강남에 있는 일부 대형 클럽들 같은 경우는 영업을 재개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곳들에서도 정부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 왜 누구는 허용해주고 누구는 막느냐 이런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를 저는 봉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처를 정부가 한다면 사람들의 불만이 좀 더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속보 조금 전에 들어왔던 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 경찰 조사 중이고요. 이 가운데 63명을 조사 중입니다. 이제 정부 보건당국도 좀 제대로 칼을 빼든 것 같은데 오늘 코로나 일탈 사례들 첫 번째 이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좀 더 속도를 해보겠습니다.